네, 직접 금맥을 찾아 나서는 우리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가 다시 찾아왔네요. 네, 월급으로 태산을 못 만들더라도 이 뒷마당에 정말 작고 작은 두꺼비집, 귀여운 두꺼비집 하나 정도는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볼 텐데요.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이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에 2주 만에. 네. 부사장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반응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방송 보셨나요? 예, 유튜브로 봤습니다. 네. 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안 나오면 바로 또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 네. 속에서 네. 좀 성실히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부사장님을 보면서 네. 그 회사 분위기가 네. 정말 화기애애하고 유머스럽구나. 네. 약간 이런 걸 느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저랑 같이 이제 사업한 지 한 5년 됐는데요. 네. 5년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싸우는 것 같아요. 어. 네,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하고 뭐 이래가지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싸움에서 돈독한. 네, 근데 또 관계. 회의 끝나고 나면 또 금방 풀어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지난번 생산적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생산적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 뭐 투자하면 정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생산적 투자라는 것이 네. 그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투자의 원칙에 근거해서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성장성 높은 산업이나 기업의 기회와 이익을 줄 수 있고요. 자신도 물가 상승률 혹은 생산적 저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보다 조금 더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산적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거 생산적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생산적 투자는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적 저축보다는 높은 수익 실현을 바라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에 해당은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박을 바라지 않고요. 수백 년간 내려온 어쩌면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해당하는 그 수익률, 그거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익률을 바라고서 정석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대표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공부 좀 하자. 맞습니다. 투자하지 말고 네, 사전에는 그렇습니다. 공부하자 네, 이런 얘기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 남성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어요. 정보가. 그쵸. 네. 정보 어디서 나와요? 주로 이제 뭐 대기실, 커피 마시다가. 아니면 네. 뭐 아니면 흡연실, 카톡? 그렇죠? 카톡 좋습니다. 네. 문자로도 가끔 오고요. 그렇죠.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이런 거 받으면 이거 정말 오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혹하는 맞아요. 기분이 있죠. 혹해요. 네. 오죽했으면 이 정보가 나한테 왔을까? 돌고 돌아서 네. 나한테 왔을까? 네. 그리고 이제 5천만이 알고 있는 정보일 수 있다. 그건 정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이 생산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 흐름을 좀 읽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경제 흐름도 읽고요. 그리고 경제 환경이나 산업 트렌드도 좀 읽을 수 있으면 본인이 이제 일하고 있는 잡에도 이런 우리 투데이 잡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일하는 직업에도 훨씬 더 이익 실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알면서도 네. 이 정보가 왜 나한테까지 왔을까 알면서도 약간 이렇게 혹해가지고 네. 꼭 한번 검색은 해보거든요. 네. 맞아요. 정보가 들어오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덜 이 유혹을 잘 뿌리칠 수 있을지 그렇죠.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안 되는 게 안 되는 걸 낳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순차적으로 악순환이 돼서 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거짓 정보들이 요즘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만난 어떤 상당한 실력의 투자 실력을 갖춘 개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이게 주식을 이렇게 물건처럼 사는 게 아니라 네.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업에 오히려 역으로 이러이러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역제안을 할 정도로 그 기업을 사랑하고 그 기업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야,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주식자의 원칙에 근거한
생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직원도 아닌데 제안서까지 올릴 정도면 진짜 길게 봤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알던 투자 개념이 진짜 많이 다른 네, 것 같아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 회사의 일원이 된다는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경영자는 무슨 사람들일까요?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펀드를 소유한다 이런 네. 개념으로만 가지고 계신데 기업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이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단지 서류나 이런 그래프 위주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생산적 투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개미분은 이제 조금 크셔서 왕개미 정도 되셨나요? 예, 왕감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네. 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네. 워런 버핏이다 그런 정말 투자의 규제는 네. 실제로 제안서뿐만 아니라 네. 현장 답사를 간대요. 네. 투자하기 전에 네. 이 공장이나 그 회사의 맞아요. 현장 답사를 가서 네. 이 회사가 뭐 가치가 어느 정도구나, 미래가 어느 정도구나 이거를 스스로 직접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아주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요. 네. 재무제표를 그래서 읽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생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 맞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되겠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사용하는 도중에 정말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이 화장품은 반드시 되겠다. 그런데 세계로 막 발 뻗어 나가면서 더욱더 외국에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네. 기업들은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여름철이면 어떤 네. 기업이 또 조금 더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까요? 뭐 맥주를 좀 많이 마신다거나 아니면 네. 뭐 이런 뭐 큰 호재가 만약에 있어요. 월드컵이나 이런 호재가 네. 있던 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치맥이 또 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치킨 그리고 또 여름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거? 예, 여름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복날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가서 줄 서서 먹기에는 좀 애매한 또 요즘 시국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걸 또 배달해 먹는 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찾다 보면 네. 투자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을 파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성장성을 본 다음에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게 바로 생산적인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상황뿐 아니라 사실 뭐 이슈적인 거, 사회적인 이슈까지 다 좀 포함해서 네.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마음가짐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할 아까 때. 말씀드린 대로 네. 열심히 공부하면 본인의 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일거양득이라는 말씀 드려요. 자, 두 분이 이제 뭐 친하세요? 네, 아니면 네, 친하죠. 진짜 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업을 한다고 할게요. 동업을 해서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린다고 한번 네, 생각을 네, 해볼게요. 네. 회사를 차리려면 일단은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직원도 그렇죠. 뽑아야 되니까 네.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니는 얼마 내, 난 얼마 낼게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만약에 둘이 합쳐서 돈을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또 부족한 거예요. 사람도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장도 좀 지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돈이 더 필요해서 이제 하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면 은행 되겠죠. 가야죠. 받아야죠. 근데 대출도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더 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식으로 발행된 주식회사니까요. 주식으로 이제 발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500원, 뭐 1,0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 한 주에 이렇게 팝니다라고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지나가던 제가 두 분이 하는 사업에 그거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 네. 주식을 사는 거죠. 네. 그럼 제가 그냥 이건 서류 뭉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둘의 성향 기업 CEO의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모습들, 또 성실 근면함, 그리고 이쪽 직원들, 그다음 아이템, 그리고 이 아이템이 가진 지금 현재 산업 속에서의 빛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주식은 한정돼 있잖아요. 잘 돼서 막 팔렸어요. 그럼 막 쭉쭉 올라가면 내 돈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 만약에 외국 사람들도 안 오고 화장품 가게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럼 제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감내하고서 주식을 사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인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생산적 투자. 정리가 되셨나요? 네. 네. 근데 만약 저희 둘이서 이제 동업을 한다면 좀 잘 될 것 같으신가요, 대표님? 어떠세요? 또 이렇게 산으로 가네요, 갑자기. 어떻게 판? 네. 지금 이제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지출 관리나 또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네. 또 CEO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예, 둘이 이제 번 돈을 막 펑펑 써댄다. 그러면 또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둘이 좋을 때는 좋은데 네. 또 막 싸운다. 근데 싸우는 게
앙칼지게 서로 싸운다. 그럴 때는 이게 또 동업에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동업을 하는 기업들은요 네. 잘 싸워요. 또 돈 맞아요. 문제로. 그럼요. 그렇기 이게 때문에 돈이 네. 1인 CEO가 낫다. 아, 1인 CEO. 예. 1인 CEO가 낫다. 네. 네.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로 이제 CEO를 바라보는지 궁금해서 그러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산적 가치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달리 가져가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산적 가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좀 나아지는 겁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투자가? 아무래도 뭐 투자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투자에 대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기본적인 분석에 의한 투자와 기술적 분석에 오. 의한 투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네. 그 기본적인 분석에 의한 투자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가진 자산과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이제 배당. 근데 제가 이제 주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한테 배당을 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배당금. 맞죠? 배당금. 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배당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것들을 사서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판매를 하면서 다시 팔면서 내가 극적인 이익을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 분석에 의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기업을 내가 찾아낸다는 건 정말 공부가 일단 많이 필요하긴 한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장된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네. 상장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얘기 해요. 네. 우리 문자 돈 주고 주고받았어요 옛날에. 맞아요. 그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네. 무료로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네. 되는 얘기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 근데 그 기업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럼 저는 집을 팔아서라도 살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앞을 내다보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거. 지금 뭐 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히 바라보고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야.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상장된 기업들이 그런 게 있고요. 또 뭐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장되지 않는 주식 중에 앞으로 곧 상장이 될 것들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게 예비 상장이라고 하나요? 그게 뭐 안일비를 써서 비상장, 비상장, 예비 상장 뭐 이렇게 비상장 쓰는데 투자. 예, 네. 그런 투자도 있는데 약간 공격적이고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동차가 있으면 요즘에 자동차가 다 바뀌죠. 네. 뭘로 바뀌어요? 전기차요.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그럼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 것 같아요? 배터리. 저는 배터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야. 자꾸 찾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배터리를 하는데 남보다 훨씬 더 높아 수준이. 그리고 뭔가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또 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오.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눈을 뜨고 우리가 그래프만 보고 투자하지 말자. 눈을 뜨고 이제 넓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언제 들어가고 네. 빠지느냐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요? 이런 타이밍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타이밍 뭐 중요합니다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갔으면 확실히 내가 보유를 좀 오래 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아, 부분이고요. 네. 네. 예, 정말 좋을 때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지만 네. 문제는 있죠.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성향상 요거는 내가 3년 정도 투자하기 좋아. 아니면 1년 정도 투자하기 아니면 이거는 10년 정도 투자하기 좋아. 본인의 확신에 의해서 그 시점을 좀 정해놓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막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팔아야 이익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현금이 꽂혀야지만 이익 실현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금이 꽂혀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현금. 네, 그게 내 통장에 통장에 딱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영역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정말 투자자들,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이런 많은 분석 방법을 알면서도 이렇게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는 나 자신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 투자고 내 돈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마인드. 제가 오늘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공부하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산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저축하십시오. 예, 투자하지 말고 네. 저축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축이 투자의 가장 기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 좀 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투자를 이제 앞으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 좋은 주식 찍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데 경제 방송에서 그런 걸 한다면 네. 제가 굳이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아. 그 정보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맞아요.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한 6가지로 정리할 수 오, 있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주식 투자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대치가 있다면 그만큼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수. 예를 들어 그 여자 이름 미수가 아니라요. 내가 돈을 빌리는 거죠. 신용 매매 같은 것은 오히려 그 주식 투자에서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게 적어주셨어요. 나누어 사고 네. 나누어 파는 거. 그리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잘 아는 업종과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오히려 간접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요. 네.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 6가지 솔루션 한 가지씩 정말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솔루션이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유 자금으로 하라. 예. 이 말은 주식 투자를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제가 그래서 주식 투자를 못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유 자금이 없어서 이제 주식을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원칙에 맞는 사람이다. 여유 자금이 언젠간 생길 거예요. 그렇죠. 저축하다 네, 보면 그리고 네. 우리가 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잔잔바리 지출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본적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제외하고 네. 이제 나머지 있는 지출들이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 작은 돈이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그렇죠. 모아질 수 있는 네. 날이 분명히 오겠죠. 그렇죠. 계속 그날이 오겠죠. 죽을 때까지 허덕거리지는 않을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잉여 자금이 생기고 충분히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할 때 네. 은행 수익보다는 좀 높은 수익으로 내가 조금 더 은행 예금 적금 맡기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그럼 그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식 시세라는 게 아까도 우리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주식시장에 물어봐야지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미래의 주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 성공하는 투자 전략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빌린 돈이나 전세금 앞으로 당장 돈 들어가야 될 돈들. 네. 예를 들어 학자금이 있는데 방학 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걸 막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의 은퇴 자금 같은 거는 평생 곳간에서 뺐어야 되는 돈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이런 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누구나 투자를 하면서 안 좋은 가능성 생각하지 않고 장밋빛 맞아요. 전망만 그렇죠. 가지는데 네. 이 두 번째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 로또 사는 거랑 똑같아요. 로또를 사면 이렇게 5천 원짜리 한 장을 사면 5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샀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굳이 사지 않더라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로또를 줬어요. 네. 그럼 기분이 좋죠. 그렇죠. 좋죠. 네. 왜냐면 추첨하기 전 거 기분이 좋은 네, 거예요. 좋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네. 해요? 제가 될 거다. 될까? 될 거다. 수도 될 거. 내가 될까가 이번 아니라 주 주인공은 된다. 나다. 된다. 네. 이번 주는 내 차례다. 네. 뭐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뭐 하지? 일단 비싸 갚고 네. 그리고 집안채. 사표를 어떻게 던질까? 예, 어느 시점에 어떻게 던질까? 그리고 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 막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장밋빛. 그 로또랑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기업에 투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업으로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온 것 같아요. 수익에 대한 기대만큼 손실의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그렇죠. 점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로또가 돼서 막 16억의 당첨금을 생각한다면 안 되고 났을 때 자괴감도 좀 커요. 마찬가지로 내가 10%의 수익률을 바란다는 건 마이너스 10%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손실과 이익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 이 정석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 좀 표현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네. 이 미수와 신용매매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네. 네. 저도 이제 워렌 버핏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그 무지 생각 없이 투자하는 거와 빌린 돈이 네. 합쳐져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그리고 재밌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거다. 이 재밌는 거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아주 처참한 상황이겠죠. 예, 무시무시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수 이런 신용은 갚아야 될 시간이 있고요. 갚아야 될 날짜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은 타이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치가 들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아라, 분산 투자 얘기하신 그렇죠. 거죠. 이게 주식시장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뭐 우하향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도 하는데 좀 산 같지 않았어요? 산 등산할 네. 때 산 그렇죠? 왔다. 마찬가지로 등산할 때 어때요? 오르막길도 있지만 약간 내리막길도 그렇죠. 있듯이 등산 안 하시죠? 등산하시죠? 네. 네. 예, 등산을 등산. 해요. 잘 알고 등산, 계시네. 등산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예. 하죠.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는 게 주식시장의 또 매력이기도 해요. 아. 그러면 오늘 내가 100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100원씩. 그러면 어떤 날은 올라가니까 같은 100원이라도 좀 적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다음 날 이게 막 떨어졌어요. 그럼 같은 100원을 주고도 주식을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지금 제 이야기 이해하세요? 네네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내가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투자한다면 이게 어떤 날은 높은 가격으로 어떤 날은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쭉 나열해서 보면 높은 가격도 아니고 낮은 가격도 아니고 중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균 매입 단가 전략,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5번째와 6번째 투자 원칙만 남아 있는데요. 네. 이 투자 원칙들은 좀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째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잘 아는 업종을 투자하라이고요. 6번째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간접 투자를 하라인데요. 어떤 원칙들입니까? 합쳐서 설명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상황이나 산업을 보고 투자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 공부하기가 버겁다면 오히려 전문가에게 맡겨서 간접 투자로 가자. 간접 투자로. 약간의 수수료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내가 자산 운용사를 잘 보고 투자한다면 이것도 좋은 가치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적인 투자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궁금한 게 그럼 대표님은 생산적인 투자로 수익을 잘 얻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제 머리를 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렵고요. 네. 뭐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한다면 네. 굳이 이 방송에 나오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어딘가에서. 원칙에 의한 건 이런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 산업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는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다라는 걸 잊지 않고 투자하시고 절대 돈 빌려서 투자하시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고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말라라는 권도영 대표님의 말씀이셨습니다.